안녕. 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우리 사회지문을 오늘은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법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지문은 예시를 적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지금 17살의 고등학생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예 처음부터 예시부터 제시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걸 예시를 통해서 지금 화제를 소개하려고 하는 문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화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해서 절반 정도를 복용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품을 샀는데 그 물품을 절반 이상을 복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거예요. 자, 하지만 판매업자는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이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자, 이러면 지급한 20만 원이 뭐냐면 이게 할부로 지급한 금액이에요. 이게 되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미성년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등학생한테 10만 원을 더 추가하라고 하는 이유는 얼마를 사용을 했어요? 절반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용한 절반 금액만큼 내라고 한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이 판매업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판매업자는 반을 사용을 했으니까 2분의 1의 여러분 이제 물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2분의 1만큼의 뭘 지불을 해라? 대금을 지불해라. 그래서 60만 원에서 2분의 1이니까 우리 지금 3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 30만 원은 20만 원은 할부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면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가지고 10만 원만 더 지불을 해라.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만약 계약이 취소가 되었고 그러면 취소되었다는 건 여러분 지금 물품 받아들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에 대해서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약에 반환했다고 한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화제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서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제시하고 있냐면 최근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최근 경향은 최근 이 화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뭘 제시하고 있냐면 민법 제5조라고 해가지고 이러면 법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적 개념을 적용되고 있는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까 여러분 예시에서 어떤 애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지금 17살 고등학생이 나왔으니까 예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쵸?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모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가 하더라도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기는 하지만 이러면 여기 중요해요. 계약은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해약 기간이 지났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옷을 만약에 샀어요. 그러면 옷 같은 걸 사면 거기 이제 택 같은 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 환불은 일주일 이내에 아니면 교환 환불은 뭐 얘들아 한 달 이내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 해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해약 기간이 지나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지금 미성년자랑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를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성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지금 성립이 불가한 경우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분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립이 불가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조건이 있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이 불가한 거예요. 계약이.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립 불가였을 때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선은 체결된 계약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유효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약 기간인데요. 해약 기간일 때 당연히 그 기간에는 해약을 할 수 있는 건데 해약 기간이 여러분 이제 초과가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이내에 교환 환불하세요라고 했는데 2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뭐 할 수 있다? 부모가 즉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계약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가보자.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다르게 사회적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경계를 가지고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우리 미성숙한 행위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 이걸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민법 이 제5조 법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적에서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방지한다고 했잖아. 그럼 아까 예시에서 뭐가 나왔어 얘들아? 그치. 계약을 한 거.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혹은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동의를 했으면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할 수가 있으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그치 방지할 수가 있다. 이걸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3문단 갑시다.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이어트 약을 반이나 지금 먹은 다음에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건 계약 이적 상태를 원상 회복을 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 잡으세요.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면 계약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물건은 원상복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그대로 원래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판 판매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에는 우선은 미성년자는 이 판매업자에게 뭘 받았어요, 여러분? 지우고 이 물품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러면 미성년자에게 판매업자는 뭘 받을 거예요? 이 물품에 대한 대금을 받겠죠. 근데 이 계약이 이러면 이제 취소되는 건 원상 회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이 말은 계약 이전 상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이러면 다시 판매업자가 뭘 줘야 되냐면 물품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대금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판매업자에게 그런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받은 물품을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상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중요하죠. 아까 학생이 17살짜리가 이러면 돈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뭘 해야 된다? 반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판매업자가 뭘 요구했었지 얘들아? 판매업자는 돈을 줘라. 얼마를 줘라? 30만 원을 줘라. 이미 20만 원에 여러분 위에 예시에서 할부금은 있으니까 그 할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만 원의 금액만 더 줘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반환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 계약을 취소할 때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러면 이게 포인트네. 그냥 다 그대로 계약을 취소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갖는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필수 생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소비함으로써 현존하는 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생필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생필품이 뭐가 있냐면 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칫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휴지를 사용함으로써 휴지를 통해서 청결해지고 이걸 갖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무엇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생필품, 생활 생필품인 경우는 무조건 대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 자, 그런데 만약에 생활 생필품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필요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식품 무조건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생필품이 아닌 상품 같은 경우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익을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다시 정리해보면 해당하는 이익, 즉 현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필품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존 이익이 발생하는 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서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 예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 상태로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여러분 이 다이어트 식품은 생필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금 반환이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얼마 대금에 받았지더라? 20만 원 여러분 제출했잖아요. 2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사용한 2분의 1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 여러분 얼마였어요? 30만 원이죠. 여러분 이 30만 원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요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다 취소를 해버리면 그러면 판매업자가 너무 손해를 보잖아요. 아까 생필품이 아닌 애들은 이러면 그냥 돈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 같은 경우에서 게임 현질을 하잖아요. 근데 현질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끔 누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10살짜리, 11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막 현질을 하면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게임 회사에서는 이러면 이게 생필품이 아니니까 무조건 뭘 해야지? 다 원래대로 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현질을 해서 이런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거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필품이 아닌 애들은 그래도 또 손해를 볼 수 있고 생필품도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서 미성년이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뭘 했어요, 여러분? 속였기 때문에 누구를? 판매업자를. 판매업자를 속이는 여러분 이제 허구의 내용이 들어갔고 이러면 이제 상대를 이러면 이제 오해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 사람들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또한 미성년자와 이제 거래한 이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취소할지 확답을 내리는 확답 촉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개월 이상 이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했다라는 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인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근데 연락을 못 받아도 이건 무조건 계약 취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미리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취소하겠다. 취소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확답을 촉구를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자,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라는 거 알면 아까 봐봐. 무조건 미성년자가 아닐 때 속였거나 아니면 이걸 믿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취소권 행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성년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제 취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 거래는 미성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이 권리를 없다.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철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 구입 이런 것들은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거는 이해를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이건 계약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예시를 선생님들이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필품이냐 생필품이 아니냐. 그리고 추인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각 여기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 뭐에 해당하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문제들이 낼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서 내용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